반갑습니다. 저는 경남대학교 링크플러스 사업단의 지역사회 혁신센터장을 맡고 있습니다. 저는 교육학과 교수이고요. 제 세부 전공은 평생교육이 제 전공입니다. 그리고 더 세부 전공은 지역사회 교육이 전공입니다. 그렇다 보니 사실 20년 가까이 연구의 다양한 주제들이 사실은 지역에 기반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역을 기반으로 마을 주민들을 만나고 같이 프로젝트를 하는 길은 굉장히 외로운 길이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주민들을 만날 때마다 눈물이 나기도 하고, 또 이런 일들을 함께 동료 교수님들과 또 학생들과 함께 하자고 했을 때 일시적으로는 함께 할 수 있지만 사실은 지속 가능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제는 희망을 보는 것 같습니다. 오늘 함께 모이신 우리 5개 대학들과 또 여기 전국에서 오신 많은 기관들이 함께 으쌰으쌰해서 우리의 마음을 모아서 경남 리빙랩 네트워크를 발족하고, 또 그것에 대한 어떤 실제를 우리가 같이 한번 만들어보자 라고 하는 그런 큰 의지를 불태웠기 때문에 저는 굉장히 지금부터 이제 기대하면서 더 나은 경남을, 그리고 더 나은 우리 지역사회와 또 대학 교육을 기대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부족하지만 간단하게 저희가 지금까지 3년 동안 진행해왔던 리빙랩의 과제와 그리고 또 그런 과정들에 대해서 잠깐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제목을 너무 거창하게 지었는데요, 지속가능한 리빙랩 운영 사례라고 지어보았습니다. 여러분 오동추야 노래 다 아시죠? 아마 오늘도 전국에서 제 노래를 듣고 싶어서 오신 분들이 많으실 것 같은데요, 다 같이 한번 노래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하나 둘 시작. 오동추 오동동이야 오동동 술 타령에 오동동이냐, 요까지만 하겠습니다. 예. 여러분, 우리 오동동 타령에 나오는 그 오동동이라고 하는 지역이 바로 여기와 가까이 있는 20분 거리에 있는 마산 오동동이라고 하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1980년대, 70년대에 우리나라의 산업화를 이끌었고, 또 지역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젊은이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했던 곳이 바로 이 창원, 그리고 과거에 있는 마산시였습니다. 경남대학교는 바로 그 구 마산시에 위치해 있습니다. 바로 이 오동동 타령. 그래서 1954년도에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민요로 시작을 했고, 그리고 70년대, 80년대가 되면서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던 노래가 바로 이 노래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최근에 여수밤바다 노래 잘 아시죠? 하나의 지역을 네이밍화하고 그 네임을 나름대로 브랜드화하기 위해서 노래를 만들었고 가장 히트를 치고 있는데요, 바로 그것의 전 시초가 바로 여기 마산이었다는 거, 그리고 오동동이었다는 거. 그렇다고 한다면 그때 당시는 바로 오동동이라고 하는 곳이, 마산이라고 하는 것이 많은 사람들의 이슈가 되는 지역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은 어떻습니까? 도시재생 1번지가 되었고, 도시를 새롭게 리모델링하기 위해서 포크레인을 갖다 댔는데 그 건물에 시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발견하지 못했던 곳이 바로 그 도시재생의 1번지 마산 창동이라고 하는 곳에 있었습니다. 그곳과 멀지 않은 곳에 경남대학교가 있습니다. 경남대학은 지역 밀착형 대학이 되지 않으면 살아남을 수 없는 곳이고요, 어떻게 하면 우리 교수님들과 학생들이 지역을 행복하게 만들 것인가, 이것이 우리 모두의 이슈가 되지 않으면 사실은 존재하기 어려운 대학이 저는 경남대학교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많은 교수님들과 또 현장에 계신 분들이 고민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현장성을 가지고 또 현장의 문제를 함께 풀어갈 수 있는 그런 교수님들을 또 발굴하고 지원해 드릴까, 그리고 어떻게 하면 우리 학생들을 그런 실력 있는 아이들로 키울까, 이런 고민들의 지점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던 중에 저희는 리빙랩이라고 하는 것을 만났고, 2017년도 2학기 때에 교수님 개인적으로 하고 있던 프로젝트들, 학생들이 개인적으로 참여했던 개인 프로젝트들을 한데 모아서 리빙랩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함께 만들고, 우리는 이것을 청년들이 바꿔가는 지역사회 청바지 프로젝트라고 이름을 짓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청년들의 첫 번째 대상은 누구일까요? 대학의 교육은 학생들이 바뀌기 이전에 먼저 교수가 바뀌어야만 가능합니다. 청년의 첫 번째 대상은 바로 우리 교수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수업을 좀 더 의미 있고 재미있고 가치 있게 현장의 역량을 기를 수 있는 아이들로 가르칠 것인가, 이런 것들을 공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청년의 대상은 바로 교수였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교수들에 대한 얘기가 아니라 학생들에 대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제가 그 부분을 좀 빼놓고요, 뒤에 학생들이 참여했던 프로젝트들에 대한 설명
설명을 드리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청년의 대상은 교수고, 두 번째는 대학생들이고, 세 번째는 우리가 함께하고 있는 시민들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청년들이 함께 모이면 못 해낼 것이 있겠습니까? 저는 얼마든지 가능하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희 경남대학교에서는 좀 더 현장성을 가지고 리빙랩을 실천할 수 있는 학생들을 양성하기 위해서 먼저 기존에 있는 교과목들부터 서로 같이 함께 혁신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지역사회, 연계, 교과목, 이 교과목을 줄여서 저희는 지연교라고 부릅니다. 어떤 교수님이 갑자기 전화를 했더라고요. 교수님 큰일 났어요. 우리 경남대학교에 신흥 종교가 만들어져서 지금 막 빗발치고 있대요. 문의가, 항의가. 그래서 깜짝 놀랐습니다. 그랬더니 바로 지연교라고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지역을 연계하는 교과목을 줄여서 지연교라고 부르고, 저희는 2017학년도 2학기부터 2020학년도 1학기까지 약 4,800명의 학생들이 이 교과목을 통해서 디자인 띵킹이든 또는 뭐 프로젝트 기반 수업이든 또는 PBL이든 그리고 리빙랩 형태의 수업을 한 번 이상 시간 다 체험할 수 있도록 이렇게 프로그램을 교과목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형태의 이제 결과들이 나오기 시작했는데요. 이 결과들을 보면서 한 가지 아쉬운 점을 발견했습니다. 교과목이라고 하는 것은 한 학기가 지나고 나면 자연스럽게 없어지는 것이고요. 교수님들에게도 죄송합니다만 의무감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 몇몇 열정이 넘치는 교수님들은 수업이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학생들과 함께 팀을 짜서 지속적으로 그 마을에 가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애를 쓰는 분이 계신데요. 이걸 좀 더 우리가 고도화하면 좋겠다. 어떻게 고도화할까? 그래서 지연교를 통해서 발굴된 좀 고도화했으면 좋을 만한 프로젝트들은 다시 공원학과 리빙랩 프로젝트라고 하는 것으로 다시 지원 사업을 주고, 거기서 나온 결과물들을 가지고 최소한 1년에서 2년, 3년 정도는 지속 가능할 수 있도록. 그래서 아까도 여러 번 나왔던 것처럼 지속성을 어떻게 할 것인가. 저는 지속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중요한 것이 제도화되거나 그리고 예산을 확보하거나 이러한 어떤 제도적인 행정적인 것이 필요하지만, 사실 저는 더 중요한 건 그 일에 함께 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리빙랩을 지속 가능하게 할 것인가, 관심이 있는 사람을 함께 모으는 것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떤 다양한 사업들을 만들어 드리되 그것의 중심에 교수님들과 학생들과 주민들과 다양한 현장에 있는 사람들이 팀을 만들고 그 팀이 지속 가능할 수 있도록 으쌰으쌰 해드리는 것이 저희의 역할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역사회 혁신 리빙랩 프로젝트를 이제 시작하게 됐습니다. 프로젝트를 진행하다 보니까 또 한 가지 고민이 생겼습니다. 저나 조금 더 리빙랩을 먼저 하신 분들은 이 리빙랩의 프로세스를 조금 기억을 하시는데요. 학생들이나 새롭게 진입하시는 교수님들께는 리빙랩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 어려운 단어였습니다. 그럼 이걸 어떻게 실천을 할 것인가? 그래서 나름대로 저희 경남대학교가 모델을 한번 만들어 보았습니다. 다 한국말이라서 쉬우실 텐데요. 우리 하얀 색깔 같이 한번 좀 읽어주시겠습니까? 여기서부터 시작! 함께, 넓게, 깊게, 오래. 그래서 함께 넓게 깊게 오래라고 하는 아주 짧지만 굵직한 모델을 프로세스를 만들었습니다. 리빙랩이라고 하는 것은 생활 속에 있는 문제, 그 문제의 주인공은 누굴까요? 그 주인공이신 많은 분들과 함께 모이는 작업이 저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3년 전의 일인 것 같습니다. 저희 마산 하포구에 교방동이라고 하는 마을이 있는데요. 이 마을은 제가 결혼하고 3년 정도 살았던 곳이었습니다. 조금 집값이 조금 싸고요. 최근 들어서는 아파트가 들어서면서 집값들이 같이 오르기 시작했지만, 제가 결혼 초에 1,000만 원에 4만 원 하는 집에 살았어요. 너무 행복했습니다. 사랑하니까요. 여름에 곰팡이가 생겨도 행복했고요. 비가 많이 오는 장마철에는 벽을 타고 비가 흘러내려도 행복했습니다. 그런데 저희 부모님들이 오시더니 갑자기 눈물을 머금으시더라고요. 이런 슬라브 지붕에 여름에 이렇게 더운데 곰팡이가 저렇게 서는데 그래도 행복하냐라고 물으셨습니다. 3년 동안 살았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 프로젝트를 하면서 들어가 봤더니 제가 살고 있던 집이 사라졌습니다. 약 1,000명이 강제 이주를 당했습니다. 도시재개발 때문에요. 그리고 거기에 지금은 아파트가 들어서고 있습니다. 이 문제를 안고 그 마을의 주민자치위원장님, 으뜸마을 위원장님, 바르게살기 위원장님, 부녀회장님, 그리고 동장님, 그리고 담당 계장님이 경남대학교를 찾아오셨습니다. 좀 도와주십시오.
그럼 무엇을 도와드리면 좋을까요? 어떤 게 문제십니까? 그 도시재 재개발로 인해서 이주민과 원주민 사이에 갈등이 생길 수 있는 어떤 나름대로의 가능성과 또 그런 문제들이 이미 스멀스멀 일어나고 있는 것에 대한 문제, 그리고 마을에 대한 역사나 문화의 어떤 가치가 충분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꾸 사라져가고 있는 것에 대한 문제,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까요? 찾아오셨습니다. 저희 경남대학교에서 이런 리빙랩 프로젝트를 하기 원해서 찾아오시는 분들께는 저희가 딱 두 가지 조건을 얘기합니다. 첫 번째, 정말 이 길을 가시렵니까? 왜냐하면 너무 힘든 일이기 때문이죠. 아까 제가 모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눈물이 나는 일이더라고요. 때로는 내 주머니를 털어야 되는 일이기도 하고요. 쉽지만은 않은 길임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정녕 가시겠습니까? 첫 번째 조건입니다. 두 번째, 반드시 마을과 관련된 리빙랩을 하실 때는 마을의 다양한 이해당사자와 다양한 주민들이 반드시 오셔야 합니다. 그래서 최소한 두세 번 이상의 워크숍을 반드시 하셔야 되고, 그 이후부터는 여러분들이 사용자로 참여자로 계속해서 프로젝트가 끝날 때까지 참여하셔야 됩니다. 마지막 행사하는 날 오셔서 사진 찍고 현수막 앞에서 사진 찍고 V 하시고 가시면 안 됩니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교방동 그 회장님이 지금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한숨을 쉬면서 가시더라고요. 왜냐하면 첫 번째, 정말 하고 싶은 마음을 확인되는데, 두 번째, 다양한 주민들을 그렇게 모을 수 있을까? 또 그 주민들과 이 프로젝트가 1년이나 2년, 3년 가는데 계속 할 수 있을까? 이런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날 오후 5시쯤 회의를 끝내고 갔는데 그 다음날 아침 7시 반에, 잊을 수가 없습니다. 7시 정확하게 30분에 문자가 딱 왔습니다. 교수님 하고 싶습니다. 밤새 잠을 못 주무셨대요. 너무 이른 시간이라 전화를 못하고 문자를 합니다. 그래서 3년 전에 저희가 경남대학교에 또 저희 교육학과 교수님과 또 여러 학생들과 팀을 짜서 그 마을로 들어갔습니다. 3년 동안 지금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얘기를 좀 잠깐 드리려고 합니다. 그런 주민들 앉혀놓고 리빙랩은 이런 것입니다. 설명하는데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이 네 가지를 설명합니다. 여러분의 마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다 같이 함께 모여야 됩니다. 두 번째, 그러면 이 문제를 다양한 어떤 관점과 시각에서 우리가 함께 보고 워크숍을 통해서 그 문제를 뽑아냅시다. 무엇이 가장 필요하십니까? 우리에게 있는 돈은 500만 원인데 이 500만 원으로 무엇을 하시렵니까? 이런 여러 가지 조건을 가지고 함께 워크숍을 하면서 깊게 실제 한번 해볼 수 있을 만한 아젠다를 발굴하고 이것을 가지고 이제 단기 프로젝트를 한번 진행해 보는 것입니다. 자, 많은 리빙랩들의 문제점은 저는 이렇다고 생각합니다. 함께 넓게 깊게까지는 가더라도 여기서 끝난다는 것이죠. 1차원도의 사업비가 끝나거나 2차원도의 사업비가 끝나면 지속 가능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생각했던 마지막 중요한 것은 올해 지속화 전략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돈도 중요하고 제도도 중요한데 제일 중요한 것은 누구라고요? 사람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그 주민들이 없어지지 않는 한, 함께 할 만한 우리 팀들이 없어지지 않는 한 저는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함께 팀을 만들고 오랫동안 지속하는 사업을 지금까지 3년 동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창원시에 으뜸마을 만들기라는 사업이 있는데 이 사업은 10년 가까이 진행이 되었고 주로 그 마을에 300만 원에서 500만 원, 길게는 많게는 한 1,000만 원에서 2,000만 원 정도 사업비를 주는 사업이었는데요. 제가 여기 심사위원을 오랫동안 참여했습니다. 심사를 할 때마다 마음이 아픈 것입니다. 왜? 사업비를 주는데 왜 나오는 결과는 비슷합니까? 꽃길을 가꾸거나 벽화를 그리거나 그리고 사진을 한번 찍거나 이러면 끝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1년 뒤에 가보면 2년 뒤에 가보면 그 꽃밭은 죄송합니다만 쓰레기장이 되어 있습니다. 벽화는 어떻게 됐습니까? 다 낡아 빠졌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관심이 없습니다. 이런 으뜸마을 만들기는 하지 말아야 된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우리나라 정서상 이런 제기하면 어떻게 합니까? 당신이 하십시오. 그래서 말하지 않고 3년 동안 심사만 했습니다. 그런데 도저히 못 참겠기에 3년 전에 좀 의미 있게 해보면 어떨까요? 하고 제안을 했는데 그러면 도와주세요. 그래서 사실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잠깐 아까 말씀드렸던 함께 넓게 깊게 오래라고 하는 프로세스를 가지고 진행했던 것을 잠깐 보여드리면 이 교방동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역사와 문화가 유서 깊은 곳임에도 불구하고 주민들이 잘 몰라요. 두 번째, 이주민과 원주민 사이의 갈등이 스멀스멀 생겨지고 있는 그 지점에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마을 주민들 이러한 마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함께 관심 있는 사람 다 모이세요 했더니 지역 주민과 기업과 대학생과 시민단체와 교수와 그리고 주민센터 공무원과 지역 청소년들이 한데 모였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제 넓게 하는 다양한 지역 문제를 발굴하기 위해서 함께 이제 워크숍을 진행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우리 마을의 비전은 무엇인가 하고 공유 비전을 만들었습니다. 따뜻한 소통, 빛나는 추억, 보물찾기 교방동.
그리고 같이 함께 워크숍을 통해서 가장 시급하고 예산 범위 안에서 할 수 있는 것을 선정했습니다. 그 중에 1순위가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청소년들에게 마을 교육 프로그램을 좀 만들어주세요. 청소년들에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교방동의 소중함을 좀 알려주세요. 이것이 1순위였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프로그램을 그럼 누가 좀 짜주실까요? 했더니 교육학과 학생들이 저희가 한번 짜보겠습니다 하고 손을 들었고, 교육학과 교수님들이 좀 붙어서 같이 프로그램을 짰습니다. 자, 또 한 가지, 프로그램을 멋지게 짜서 운영을 하면 뭐합니까? 강의를 늘 대학생이나 교수님들이 하는데요, 지속 가능하지 않겠죠. 그래서 그때 함께 아이디어를 냅니다. 지속 가능한 마을 교육이 되기 위해서는 누가 함께 교육을 해야 될까요? 마을 주민이 해야 되겠죠. 그래서 지속가 전략에 함께 마을 주민을 마을 해설사로 양성을 동시에 하게 됩니다. 그래서 1차년도, 2018년도 1차년도에는 저희가 대학생들과 교수님들이 먼저 프로그램을 짜고 운영을 했고요. 그 다음에 2019년도에는 이렇게 양성되신 주민들이 직접 당신들의 청소년들에게, 초등학교 3학년 전교생, 5학년 전교생에게 마을 교육을 했습니다.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 마을 교육에 오셨던 그 주민께서 벌 떨시면서요, 교수님 저 이런 거 처음 해봐요 이러면서 막 눈물을 흘리시면서 아이들에게 우리 마을의 역사와 문화에 대한 교육을 해주시는데, 저는 지금도 그 장면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2020년도에 이제는 그 프로그램 전체를 기획과 운영을 주민들이 스스로 하기로 했는데, 코로나 때문에 1학기가 지금 지나갔고요. 2학기 때 또 다음 주에 다시 한번 우리가 회의를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실제 이러한 마을 교방동을 좀 더 지속 가능하게 하기 위한 교육 프로그램이나 또는 기억하게 하기 위한 굿즈 만들기나 이런 과정들을 함께 교수가 주도하거나 학생이 주도하거나 주민들이 원하는 것을 그냥 도와주세요 이런 개념이 아니라, 반드시 이해 당사자가 다양한 형태로 팀을 만들고 정기적인 모임을 통해서 실패하더라도 계속 끝까지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3년 동안 진행을 하면서 얻은 여러 가지 많은 교훈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마 들어오시면서 그 선물백 안에 저희가 손수건을 넣어드렸는데요, 그 손수건이 바로 같이 그렇게 만들었던 손수건이고, 그 손수건을 아마 여러분들에게 드렸습니다. 나중에 꼭 한번 확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올해 드디어 3번째 에디션, 주민들과 지역의 리빙랩 관계자들이 함께 만드는 손수건이 올해 또 하반기에 나올 계획에 있습니다. 네. 예, 그리고 이제 이러한 방식으로 자유학기제 프로그램과 리빙랩을 계속해서 진행하고 있고, 또 원도심 활성화 관련된 리빙랩도 꾸준히 진행하면서, 실은 잘 아시겠습니다만 아까 오동동 타령에 있었던 그 창원과 마산 지역에 있는 그 지역에 대한 프로젝트들을 꾸준히 이러한 모델에 의해서 진행하면서 다양한 성과들을 지금 내고 있습니다. 왼쪽에 보시는 바와 같이 잘 아시는 분들이 한번 다녀가셨죠. 그래서 많이 격려해 주셨는데요, 조금 힘들더라도 이 리빙랩은 영차 하면서 한 대의 마음을 모아서 끝까지 한번 가보는 게 리빙랩의 진수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는 이런 리빙랩을 어렵지만 같이 우리 교수님들과 학생들과 또 지역에 계신 전문가들과 함께 진행하면서 얻은 다양한 성과들이 많이 있는데요, 그 중에 교육부로부터 저희가 이런 리빙랩 을 통한 인력 양성과 관련된 우수상을 또 받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지속 가능한 리빙랩의 실천을 통해서 모두가 행복한 경남 지역 혁신을 함께 꿈꿀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